수업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체세포 분열을 복습을 하고선 새로운 내용 나갈 건데요. 자, 오늘은 교과서 180, 181페이지를 준비해주면 됩니다. 교과서 180, 181. 자, 준비가 됐으면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쭉 봅시다. 위에 질문 한번 볼게요. 한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같을까 다를까 라고 쓰여 있죠. 자, 한 개체, 하나의 개체라는 건 한 마리의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같을지 다를지, 내 손 등에 있는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랑 내 얼굴 볼에 있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랑 같을지 다를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같을까 다를까? 내 한 몸에 있는 내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XX 가지고 있어야 여자고 XY 가지고 있으면 남자잖아. 내 손등은 XX 가지고 있는데 내 얼굴에 있는 세포는 XY를 갖고 있어.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똑같은 유전 정보를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 머리카락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내 몸속에 어떤 세포는 직모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또 어떤 세포는 곱슬인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럼 내 머리는 직모여야 돼? 곱슬이어야 돼? 그러니까 한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이 유전 정보는 다 같고요. 또한 이렇게 같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사람의 발생에 대해 배우겠지만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최초의 하나의 이런 세포를 만든단 말이야. 우리는 세포 하나였어. 근데 이 세포 하나가 분열하고 또 분열하면서 결국 쭉 무수히 많은 분열을 하면서 나라는 이 사람 한 명을 만든 거잖아. 이상하게 그려질 것 같으니 이렇게 나라는 사람 한 명을 만들게 된 거잖아. 즉 태초에 하나의 세포에서 우린 출발을 했고 체세포 분열 배웠다시피 이거 핵 2배 돼서 쪼개지고 2배 돼서 쪼개지고 얘 모세포랑 딸세포랑 유전 정보 같다 틀리다? 같다. 얘가 모세포일 때 얘의 딸세포랑 유전 정보 같다 틀리다? 같다. 즉 결국 태초에 있던 세포의 유전 정보가 계속 복제되어서 무수히 많은 세포를 만들어 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즉 한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같은 이유는 한 개체의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체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 형성된 것이므로 유전 정보가 모두 같게 되는 거죠. 태초에 있던 하나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가진 유전 정보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우리 어제 했죠. 체세포 분열,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둘로 나누어진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고,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모세포, 분열하기 전 세포와 분열하고 난 딸세포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게 된다. 그래서 밑에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분열이 시작되면 첫 번째 핵분열 먼저 하고 그 다음 세포질 분열을 해요. 어제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핵분열이라는 따로 명칭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전기, 중기, 후기, 그 다음에 말기에 세포질 분열을 하기 전까지 말기에서 세포질 분열을 하기 전까지 핵분열 쭉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 조금 이따 보고, 핵분열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 우리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염색체가 뭐 중앙에 배열되어 있을 때를 중기, 찢어질 때를 후기, 이렇게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서 전중 후 말 구분을 해주고, 말기에 이르면 이제 결국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을 한다. 다음 세포질 분열은 동물세포, 식물세포 다르다고 했는데,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세포질 나누어지고, 식물세포는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나누어진다. 요 아래에 있는 그림 보면 돼요. 세포판 형성, 세포질 함입.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한번 쭉 보면은요. 자,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핵막이 굉장히 뚜렷해서 우린 이와 같은 동그란 핵을 볼 수가 있고요. 안에 보면은 실이 완전 뭉쳐 꼬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염색사 형태의 유전물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이 유전물질이 2배로 복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 복제가 된 유전물질이 전기, 이때부터가 세포 분열 시작이지. 세포 분열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전기 단계인데, 이 전기 단계 때는 겉에 있던 이 핵막이 사라졌어. 사라져서 안 보이지? 그래서 어디가 핵인지에 대한 뚜렷한 경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핵막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다시 똑같이 말하면 핵 사라지고 핵 없어지고, 핵 어딘지 관찰 못하지? 경계 없으니까. 그래서 핵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래서 염색사가 웅축웅축 되면서 염색체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중기 때는 가운데에 쭉 배열됐죠. 뭐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고, 방추사가 양 끝에 있으면 이 방법대로 또 배열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가운데에 배열이 된다. 가운데에 배열된 다음에 지금 보면 방추사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 각각의 염색체 가운데에. 자, 이 방추사에 의해서 후기 때는 양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이렇게 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잡아당겨지면 이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고요. 이 분리가 돼서 가운데 이렇게 양쪽으로 세포질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기 때 들어가면 2개의 세포로 나누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요 염색체들도 다 염색사 형태로 풀리면서 또 핵막이 생기면서 요 핵이 관찰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이 모세포와 딸세포는 똑같은 형태, 똑같은 모습으로 있죠. 똑같은 모습으로 있게 된다. 똑같이 생긴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내용 꼭 정리를 해줘야 되고, 1번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볼게요. 1번 체세포 분열 과정 중 핵분열 순서는 전중, 후, 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중, 후, 말 순으로 나타난다. 다음 2번 체세포 분열 후기에 후기엔 찢어지면서 2가닥의 염색 분체가 나타나. 염색체가 찢어지면서 2가닥의 염색 분체가 되고,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 끝으로 이동한다. 다음 3번 만약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의 유전 정보가 모세포랑 동일하지 않다면, 이렇게 다 분열을 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모세포와 똑같지가 않대.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자. 일단 쓰고서 설명을 해볼게요. 정상적인 체세포와 다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 유전 정보를 가짐으로 세포의 모양과 기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할 만큼 유전 정보 안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뭐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재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원래 정상에서 많이 좀 벗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세포가 어떻게 될진 사실 아무도 몰라. 이상한, 너무 과한 유전 정보를 가짐으로써
좀 암세포 같이 극단적으로는 암세포 같이 좀 이상한 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순 있다. 어떤 변화인지 정확하게 누구든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기면은요. 체세포 분열 관찰학이라는 탐구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182, 183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양파 뿌리 끝을 이용하여 체세포 분열을 관찰할 수 있다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 수행평가예요. 여기 182, 183이 수행평가 부분이니까 잘 듣고 필기 열심히 하세요. 등교하면 이거 수행평가로 봅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요, 그 과정을 한번 쭉 볼게요. 자, 물이 든 유리컵에 양파의 아랫부분만 잠기게 하여 양파를 기른다. 양파를 기르면 여기 보다시피 양파 밑쪽에서 이렇게 뿌리가 자라나죠. 뿌리가 이렇게 쭉쭉 자라나. 저렇게 뿌리가 자라나면서 뿌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세포 분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양파를 세포 분열시켜. 세포 분열을 시키고 그 다음 가에서 기른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요 끝을 한 1cm 정도 자른대요. 1cm 정도 잘라서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궈둔대. 왜 담궈둘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을 고정 과정이라고 하는데 고정하는 과정. 뭘 고정을 하냐면 이 뿔이 계속 세포 분열하면서 막 자라고 있던 애란 말이야. 나는 세포 분열하는 걸 관찰하고 싶어. 그런데 얘 세포 분열하고 있는 애인데 그 하고 있는 걸 관찰을 하는 거는 조금 관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한 부분을 사진 찍어 놓듯이 멈춰놔서 사진처럼 멈춰놓은 다음에 관찰을 하려고 이런 고정 과정을 거치게 돼요. 고정 과정을. 다시 말하면 에탄올과 아세트산 섞은 용액에 저 양파 뿌리 세포를 넣어 놓으면 이 세포는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딱 그 세포 분열을 하던 그 현장을 딱 사진으로 찍어 놨던 것과 똑같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세포 분열하는 걸 보기가 좋겠죠. 그 다음 나의 뿌리 조각을 하루 담가둔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이번엔 담가둔대. 묽은 염산에 담가두는 이 작용은 뭐라고 하냐면 해리 과정이라고 그래. 해리 과정. 해리라는 거 뭐냐면 이 묽은 염산 굉장히 강산 용액이에요. 굉장히 센 산성 용액이야. 이거 막 강한 염산 같은 경우엔 진한 염산 같은 경우엔 고기 같은 거 담가 놓으면 고기가 다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부서진단 말이야. 그런 게 해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얘는 좀 묽으니까 강한 것만큼 세진 않지만 어쨌든 얘도 염산이란 말이야. 양파 뿌리 넣어주면 그 뿌리가 해리 돼. 그러니까 그 뿌리의 조직이 연하게 돼. 연해짐. 고기 연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흐물흐물하게 연해져. 단단한 것보다 연해져야 좋은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거 이따 마에서 봅시다. 다음 다의 뿌리 조각을 증류수로 씻어. 염산 묻어져 있었던 거니까 깨끗이 또 씻어줘야 혹시나 우리가 다치지 않겠지? 증류수로 씻은 다음에 받침유리에 올려두고 뿌리 끝부분을 1~2mm 정도 자르는데 현미경으로 굉장히 작은 것도 관찰하잖아. 즉 엄청나게 확대가 돼서 보여요. 1~2mm 정도여도 충분해. 자른 다음에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대. 이 아세트올세인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핵 속에 들어있는 세포 분열 중에 보이는 염색체를 염색시켜. 염색체를 염색시키면 염색체를 더 잘 관찰할 수 있겠지? 염색시키지 않으면 안 보인단 말이야. 잘 투명해서.
그런데 염색시켜주면 그 색깔로 염색되니까 더 잘 볼 수 있어요. 붉은색으로 염색돼요. 아세트올세인. 그 다음 봐. 뿌리 끝을 해붙임으로 잘게 찢은 후 덮개 유리를 덮고 고무 달린 연필로 가볍게 두드린다. 이 뿌리 끝을 여기 보이는 이 해붙임 뾰족한 송곳같이 생긴 걸로 막 이렇게 뿌리를 찢어줘. 근데 뿌리를 찢을 때 단단하면 저게 잘 안 찢어지는데 위에서 묽은 염산에 담궈둬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흐물흐물하니까 막 잘 찢어져. 잘 찢어지고, 이때 잘 찢어지게 하기 위해 염산에 담가뒀던 거고, 찢은 다음에 연필로 이렇게 콩콩콩콩콩콩 눌러주면 저 세포 1mm, 2mm여도 굉장히 많은,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1, 2mm가 된 거면 굉장히 많은 세포가 막 겹겹이 막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잘게 찢어주고 연필로도 펴주고 그러면 세포가 여러 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한 겹으로, 세포가 한 겹으로 볼 수 있게끔 준비가 돼요.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 보기가 힘들지만 한 겹으로 펴지면 보기가 쉽겠지. 이 과정은 세포를 한 겹으로 펴주는 과정. 그 다음 봐. 덮개 유리에 거름 종이를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현미경 표본을 만든다. 아까 이렇게 염색 약을 떨어뜨리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막 찢은 다음에 덮개 유리 올렸단 말이야. 올리면 이 한 방울, 두 방울에 아세트 올세인 용액이 이렇게 쫙 퍼지겠지? 퍼지면 우리가 세포를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거름종이 이렇게 쭉 눌러주면 요 덮개율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염색약이 거름종이에 흡수가 되고 말끔하게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표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과정을. 왜 이 과정에서 왜 이런 과정이 생겼는지 봤어? 열심히 잘 봐. 자, 그런 다음에 표본 만들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관찰한 결과 분열하기 전,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해당하는 세포를 각각 찾아보재. 그래서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사진 한번 너네는 교과서에 뭐 대충 그려보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준비한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림은 현미경으로 양파 뿌리 세포를 400배 확대해서 관찰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은 그 동그란 칸에 이 그림을 좀 대략적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보면 분열하기 전, 그다음에 분열하고 있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총 5개의 시기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분열하기 전을 찾아볼 건데, 분열하기 전,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없다? 염색체를 볼 수가 없다. 핵 속에 있는 염색사, 실처럼 생겼던 그 염색사, DNA, 단백질이 함께 응축되어 있는 그 유전 물질이 염색체의 그런 막대나 끝 모양의 염색체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분열하기 전엔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할 때 1번, 그리고 4번, 5번은 지금 다 뭉쳐있는, 뭔가 좀 뭉쳐져 있죠? 뭉쳐져 있는 염색체가 관찰되지만 2번, 3번은 지금 염색체가 관찰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커다란 요 세포 두 개가 합쳐진 요 이 전체가 2번인데요. 얘가 지금 반으로 나눠져서 새로운 2개의 세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원래 세포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여기 지금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지금 저건 분열을 끝낸 후란 말이야. 분열을 끝낸 후 2번은. 즉 그러니까 이 3번 세포가 분열하기 전의 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분열하기 전. 자, 그러고 나서 분열 전기에는 우리가 드디어 분열 전기뿐만 아니고 이 분열하는 동안에는 염색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염색체를 볼 수 있는 기간인데 지금 나머지 보면 염색체를 볼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엔 아까 지금 여기 가운데에 세포 판, 양파는 식물 세포니까 이렇게 가운데 지금 선 보이죠?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져요. 그 과정이 지금 이번에 해당하는 세포니까 얘가 바로 세포 분열 말기에 해당을 하고, 다음 나머지 1, 4, 5가 전기, 중기, 후기 이 세 가지 시기 중에 한 개일 텐데 가장 특징적인 시기가 이제 중기예요. 중기에 우리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기는 말 그대로 이 가운데에 염색체가 배열되는 시기가 중기예요. 즉 가운데에 염색체가 배열되어 있는 이 5번 세포가 중기에 해당을 할 거고요. 중기의 가운데에 모여 있다가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쭉 찢어지게 되죠. 쭉 찢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 4번 이 부분의 세포죠. 양쪽 끝으로 염색체가 찢어져서 이동하고 있죠. 이 부분이 중기 다음 후기가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특징 없이 뭐 염색체가 어떻게 중간에 배열한다던가 염색 분체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냥 염색체로 이렇게 염색사가 응축되어 있는 것만을 볼 수 있는 이 1번 형태의 세포가 분열 전기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세포들의 그 시기에 따른 상태를 좀 인지하고 있으면 각각의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 문제 봅시다. 자, 1번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양파 뿌리 끝에는 생장점이라고 생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세포 분열을 관찰하고 싶으니까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는 부분을 보는 게 더 좋겠죠. 그 생장점에선 생장, 자라나는 거 열심히 하려면 세세포 분열 열심히 많이 해야 될 거니까 그 부분을 보면 세포 분열 잘 관찰할 수 있겠죠. 정리해서 써보면은요, 양파 뿌리 끝부분에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생장점이 있어. 체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하기 좋아서 양파 뿌리 끝부분을 실험 재료로 이용을 하는 거죠. 세포 분열 관찰하고 싶으니 세포 분열 잘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는 뿌리 끝을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세트올세인 용액으로 염색된 것은 무엇인가? 아세트올세인이 붉은색의 용액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들 혹은 뭐 유전 물질들, 아무튼 염색체를 염색하고 있죠. 즉 아세트올세인 용액으로 염색된 것은 염색체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돼요. 염색체,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들을 염색해줌으로써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염색체가 풀리면 어차피 염색사니까 어쨌든 형태의 차이로 염색체라고 적었지만 뭐 염색체, 염색사 다 염색을 시키죠. 그 다음 세 번째, 현미경 시야에서 관찰되는 세포 중 분열하기 전 세포가 분열 중인 세포보다 더 많다. 지금 보면 분열을 하고 있는 이런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세포보다 그렇지 않은 세포가 훨씬 많아요. 즉 분열을 하고 있지 않은 세포가 더 많아. 왜 그런지 그 까닭을 써보라고 했죠. 3번은. 자, 3번 써보면 세포 분열 전 시기에 비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의 지속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분열하는 세포의
관찰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왜 되게 가끔 하루에 한 10분 정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단 말이야? 그 학생이 공부하는 걸 관찰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왜냐면 너무 조금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 마찬가지로 이 세포도 분열을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해요. 분열을 휘리릭 끝내버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 분열하고 있지 않아. 분열 아주 잠깐 동안만 해. 그러니까 내가 세포 분열하는 걸 보고 싶어도 아주 잠깐 하고 이미 끝나 있으니까 분열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휘리릭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관찰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세포 분열 금방 확 해버리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양파 뿌리 표본 만들 때 위에서 이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으로 고정시킨다 라고 했어요.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너무 확 가버리니까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세포 분열 하던 중에 딱 멈춰버린 거야. 타임 하듯이. 시간 멈춤 하듯이. 그렇게 멈춰놔야 우리가 이 정도라도 좀 세포 분열 하던 중간에 멈춰놔야 이 정도의 세포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세포 분열 모습을. 아무튼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분열하기 때문에 세포 관찰하는 게 어렵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 이 부분 수행평가로 볼 거니까 수행평가 준비를 좀 잘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